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도 성공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컨설팅으로 취업 준비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며 전쟁 같은 사회인문에 적극 도와주는 취업 필살기 일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취업 성공의 마지막 관문이죠. 면접을 합격하기 위한 특별 비법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그런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계를 쥐락펴락하는 능력자들과 함께 제대로 된 진짜 컨설팅으로 취준생들의 인생을 활짝 피우게 할 취업 필살기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녀들을 위한 시간이죠. 경단녀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로 취업 준비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패기 가득한 경단녀들의 도전기,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향한 가장 빠른 길, 취업 필살기 시간입니다. 네, 합격을 향한 노하우만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제 옆에는 안정영 컨설턴트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정영입니다. 자, 하루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른데 네. 한 주도 빠르고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 깜짝하니까 한 달이 금방 가서 네. 벌써 그러니까요. 8월 1일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합격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채가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장이 열릴 거고요. 또 눈 깜짝하면 보름이 갈 거고 눈 깜짝하면 또 말이 오니까 여러분들 정신 이제 좀 바짝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습관화가 좀 필요한 시점 같으니까 그런 좀 훈련 좀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채용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오신 직무는 어떤 직무인가요? 오늘은 직무도 직무지만 예.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이 채용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삼성전자의 예. 삼성전자의 그 DS 그렇구나. 사업부가 있습니다. 예. DS 사업부에 이공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공정기술 직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세계에서는 샘성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그런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기업 소개. 삼성전자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제가 대략 두 가지 범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다닌다는 것은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다닌다라기보단 정말 글로벌 회사, 여러분들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이런 데서 되게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네. 삼성전자도 이런 회사랑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내볼게요. 두 분께. 네. 작년도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실까요? 뉴스 하시면서 몇 번 말씀하셨을 어제 텐데.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일까요? 너무 한번 많은 뉴스를 보니까 가늠해 본다면 6조? 6조. 6조. 어떻게 근접했습니까? 너무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60조? 60조. 네. 너무 안 쓰신 것 아니, 같습니다. 얼마나 더 써야 합니까? 한 10배? 60조를 한 4번 할까요? 그럼 얼마죠? 240조. 네. 작년 매출이 244조였고요. 이 금액이 여러분들 솔직히 잘 안 와닿으시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2019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
퀴즈의 연장선이네요. 예. 그냥 속 시원하게 우리나라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470조에 육박합니다. 그럼 이거의 절반 되는 금액을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우리 교육식에서 6조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6조 정도를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예. 여기 빌딩 지하에 있는 편의점 있죠. 비제프리나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이 1년에 한 6조 정도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기로는 BGF라고 하는 회사, 물론 좋은 회사고 돈 많이 버는 회사인데 예.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6조였어요. 예, 그만큼 어마어마한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범주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업 기사는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첫 번째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초격차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초격차. 파운드리에 있어서의 EUV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2019년도 초반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5G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5G 사업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초점 맞춰주시고요. 예. 세 번째는 바로 전장입니다. 자동차 제품들이 이제 기계라기보다는 전자 제품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장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모습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모든 기업들의 화두죠. 바로 AI입니다. AI에 관련해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찾아보신다면 그냥 기업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타겟팅된 그런 걸로 네. 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살펴볼 게 삼성전자 DS 공정기술 직무인데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야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렇죠. 기업이지만 네. 일단 DS라든지 공정기술은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네. 일단은 DS 분야부터 좀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또 크게 네 가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취준을 준비할 때 기업 분석은 그냥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먹고 사는 회사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C라고 해서 삼성전자면 여러분들이 가전회사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C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IM입니다. IM은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계실 수 있는 갤럭시 핸드폰. 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PC, 모바일 그런 통신 관련된 제품들을 IM이라고 하고요. DS가 오늘 말씀드릴 바로 이 반도체가 속하는 겁니다.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해서요. 크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장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DS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40%.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6조를 벌어들였거든요. 이 영업이익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쪽이 오늘 배울 우리 DS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S가 이렇게 매출액을 많은 부분 이렇게 담당을 하고 네. 있고 쉐어가 높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채용 규모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뽑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해서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채용을 제일 많이 하고 많이 뽑는 쪽이 바로 이 DS의 엔지니어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DS 중에서 또 어느 곳을 갈지에 대한 타겟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DS까지는 알아봤는데 아직 DS 공정기술, 네. 여기서 공정기술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시죠. 공정기술 분야는 이제 삼성전자의 또 다양한 DS 내에서의 사업부에서 또 분류가 되는데요. 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5가지 사업부에서 또 이 공정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실 두 가지 분야, 메모리 쪽과 파운드리 쪽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알아야 할 용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메모리랑 파운드리 이쪽 용어 개념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는 네. 쉽게 얘기해서 기억하는 반도체예요. 두 분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네. 그렇죠. 휴대폰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이 저장돼 있죠. 음. 바로 이런 어떤 기억에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애플이 설계만 하고 반도체 제조는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 협력 업체를 두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예.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담당을 하는데 이쪽 부분을 메모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교육 씨가 네. 반도체 설계를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반도체를 제조하려다 보면은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파운드리고요.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이쪽에 새롭게 좀 전략을 잡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번에 아마 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 투자해서 예.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를 한다 했고요.
그중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 이쪽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이해를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사의 요구대로 만들어서 주는 역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제가 맞게 이해한 걸까요? 네, 그렇죠. 메모리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메모리는 네.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이미 세팅이 완료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간다 해서 여기서 뭐 대단한 걸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생산성의 향상, 효율성이라고 하는 분야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메모리 쪽에서 들어가셔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질 거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서 아이고.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운드리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바이스 피직스 등 반도체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율과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운드리 쪽은 나한테 누군가 오더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시가 저한테 반도체 만들어 달라고 설계지를 줬어요. 예. 그거에 맞게 최상의 품질대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맛대로 고객들의 수요와 요구대로 만들어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업을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유는 정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움될 수 있는 범위는 두 가지예요. 제조 쪽이 있을 거고요. 판매 쪽이 있을 겁니다. 판매 쪽은 당연히 우리 제품들을 많이 팔아주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이 네네네. 늘어나겠죠. 제조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겁니다. 원가를 다운시켜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네.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공정 기술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산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생산량 증가. 일단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1시간당 100개 생산하는 것이 90개 생산하는 것보다 좋겠죠. 그렇겠죠. 그럼 무조건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게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항상 분량이 나오거든요. 분량률을 줄여야 되겠죠. 이 개념이 바로 수율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수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 같은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뭐 공정기술 직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필요한 뭐 지식 같은 건 어떻게 있습니까? 공정기술이라고 하는 직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만 필요하다, 뭐 행정학만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과 융합해서 협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기공학과, 그렇죠. 화학공학과, 예. 기계공학과. 가장 많이 취업하는 전화기,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공, 기계가 전통적으로 필요하고요. 여기에 그 신소재라고 해서 재료공학 쪽, 그다음에 물리 쪽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좀 나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과목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 회로 이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자, 디지털 집적 회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재료금속은 유기재료, 고분자 재료, 고분자 물성 등이 있고요. 화학 화공 같은 경우에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그다음에 기계는 구조 기계 분석, 제어공학, 물리도 있습니다. 고체 물리, 반도체 물리, 전자물리 기초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때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신입사원을 뽑는 이유는 뭐 전공 지식과 경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어떤 자질이 가장 필요하냐? 저는 두 가지 좀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이에요. 협업.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 내가 갖고 있는 나 혼자만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협업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잘 양산해내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삼성전자 같은 데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하실 건 뭐예요? 빨리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 저는 이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태도를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삼성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쭉 여쭤보고 싶었던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음. 지금 사실 삼성이라고 하면 탈스펙의 어떤 정점에 있다라고 흔히들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정말 스펙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약간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취준생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탈스펙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삼성이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네임밸류를 그만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탈스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그 직무에 맞는 딱 맞는 어떤 온스펙적인 인재를 좀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스펙이요? 네. 또 삼성 같은 회사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 그 중에 있어서도 기본기를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잘 완비되어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기본기를 잘 갈고 닦은 사람인지,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지원자가 이전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부터 성실하게 하나하나씩에 대한 수행을 하는 사람인지, 네. 그렇다면 거꾸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학생의 기본은 뭘까요? 많은 것들이 학점이겠죠. 있겠지만, 그렇죠? 학점이죠. 그래서 네. 삼성은 항상 성적표를 좀 제출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는 기본기에 최대한 충실했는지부터 점검을 하게 되니까 삼성은 어떻게 보면 탈스펙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기본기에 충실해서 거기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역량을 좀 쌓아가시는 부분으로서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때로는 이제 나는 학점 관리는 잘 못했지만 그만큼 다른 스펙을 열심히 채웠어요로 어필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네. 삼성은 기본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뭐 다른 스펙으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학점이 안 좋다. 그러면 오히려 좀 문턱이 높은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학점이 또 낮기 때문에 뭐 또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복합적으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서류 전형은 사실 좀 문턱이 다른 것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G사트라고 하는 인적성 과정에서 많이 떨어뜨리기는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점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장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학점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저는 학점이 낮았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학점이 비록 낮았었지만 내가 빨리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깨달았고 지금 면접장에 왔을 때 이 느낌, 나의 어떤 상태는 되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풍기시면 되니까 너무 어떤 한 요소에 지엽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잘 어필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하나 얘기해봐야 될 게 요즘엔 뭐 나이도 스펙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이 제한 진짜 없는 거 맞습니까? 제가 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마지노선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예, 남자 나이는 한 29인 것 같고요. 음. 여성분들 나이는 27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이. 아. 예. 이제 아. 그게 넘어가게 되면 100%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나이대에 걸리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하반기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목숨 걸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도 나이지만 삼성전자를 떠올렸을 때 문과보다는 아무래도 이공 계열이 좀 네. 들어가기가 용이한 것 같다라는 네, 인식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어떤가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전국의 대학교를 다 돌아다니는데 솔직히 삼성전자의 뭐 CEIM 쪽에서 영업 마케팅을 지원해라라고는 함부로 말씀 못 드려요. 또 실제 거기에 들어갔던 제 학생들을 봐도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들이 굉장히 좀 많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공계이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막 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 대한 내밀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내용 잘 어필하시고요. 만약에 문과이신 분들이 인문상경이신 분들이 삼성전자 역마를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내 스스로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다른 계열사로 쓰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계열사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네, 충분히 맞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계열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다 보니까 네. 계열사별로 이렇게 채용이 진행이 될 때 네. 이게 좀 여러 군데 다 넣어도 되나 이게 서로 공유가 좀 되나요? 어떻게 봅니까? 여러 군데 넣는 건 안 되고요. 삼성은 저도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아, 그런가요? 그냥 다른 회사들 다 넣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네. 한 군데만 넣을 수 있기 아,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는 분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역마를 넣으려고 하는데 다른 계열사의 역마로 뭐 비슷하게 써도 되냐? 아니면은 삼성전자에 이번엔 메모리로 썼는데 다음번엔 파운드로 똑같은 내용을 써도 되냐? 네.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요즘에 AI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삼성도 SDS라고 하는 SI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서 저는 뭐 자소서 한번 넣어보고 표절 여부, 그러니까 이전 항목과 이전에 냈던 자기소개서랑 비교해서 똑같다라고 한다면 전 바로 거기서 떨어뜨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에 대한 진정성을 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제출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본인의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인가 느끼고 보완했던 점을 저는 자기소개서에 좀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번 여러분들의 2번 성장 과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내가 삼성전자, 삼성 취업에 하면 실패를 했고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다시 보완한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즉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패한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내용들 또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계열사나 직무에 맞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이 저는 분명히 그 보완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똑같은 내용을 적는다? 그래놓고서 삼성 취업을 바란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알겠습니다. 바꿔서 제출을 해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또 취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채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네.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면 어떤 분위기가 펼쳐지는지 삼성전자 DS 업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녀보진 않아서 네. 잘은 모르겠는데 저도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하는데요. 또 삼성전자가 대대적으로 막 다양한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수평적인 문화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비단 제가 이건 삼성전자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지금의 이제 중간 관리자나 인사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신입 사원분들한테 수평적인 문화와 많은 권한을 준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권한은 좋아하는데 본인이 책임을 좀 지기는 좀 약간 어허. 무서워하거나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지금 그러한 수평적인 어떤 혁신적인 조직 문화가 네.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좀 보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문화는 또 우리 대한민국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까 네. 정말 최고로 혁신적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여름에 또 복장도 되게 자유롭게 네, 또 출퇴근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2008년도부터 비즈니스 캐주얼을 어우, 도입했고요. 굉장히 이르게 시작을 했네요. 네네. 2016년도에는 슬슬 이제 반바지도 좀 입게 해줘라. 어. 반바지를 입으면 자유롭고 좀 혁신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네.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복장 자율화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네. 기업들이 정말 그래서 그 실제 채용 진행할 때 면접 복장에서도 절대 정장 입고 오지 말라고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걱정하지 마시고 기업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무 분위기와 문화를 살펴봤지만 사실 삼성전자는 이걸 빼놓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네. 연봉 짚어주시죠. 아 연봉 참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네. 아 이거 따져보면 항상 이제 1등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아, 그런가요? 예,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아이고. 야 말이 1억이지 여러분 1억을 벌어보셨나요? 저 어젯밤에 꿈속에서. 꿈에서. 예. 꿈에서.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 반도체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왜요? 됩니다. 아직 삶이 많이 남았는데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연봉은 높으니까 여러분들 네네. 삼성전자 다니시면서 내가 배고플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직장인이니까 너무 연봉에 대한 환상이라기보다는 아하. 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회사가 1억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과연 공돈을 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업무 강도도 좀 세니까요. 여러분들 네. 충분히 보상이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봉이 높다는 게 이제 업무 만족도와 그렇죠. 좀 연결이 되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신입사원분들이 이제 만족도는 굉장한 것 같아요. 아마 초창기에 좀 교육받고 하게 되는 일에 대한 업무 범위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또 작년까지였죠. 아니면 올해 그 초까지였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초호황기가 왔기 때문에 네. 인센티브도 두둑하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그만큼은 안 될 것 같긴 그렇겠네요.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니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많은 돈을 받는 만큼의 책임감 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좀 업무 어떤 가중도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연봉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이 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비전 목표를 세우시고 네.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회사를 탄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삼성전자에 네. 대한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런데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사실은 기업의 인재상이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인재상은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실제 삼성에 합격시켰던 친구들의 어. 사례를 보면
보면 네. 첫 번째 삼성전자는 착한 친구를 뽑는 것 같아요. 음. 두 번째 그러면 저도 가능성이 있을 것 저도 같은데요. 엄청 착한데. 네. 좋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 두 착해야 하고. 두 번째는 되고. 좀 말을 좀 잘 듣는. 저 말 잘. 참. 그만하겠습니다. 계속 예. 겹치네요. 예, 네.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인 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우리 네. 회사가 바라는 그런 인재상에 말을 좀 잘 듣고 그 내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내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셨을 때 보여주실 모습이 내 대답이 옳다, 나 되게 센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내에서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하는 조금은 지나치게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네. 적극적이긴 하되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도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음. 알아봤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삼성전자 그럴까요? DS 예. 공정기술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네 가지고요. 네.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입니다. 왜 지원했냐? 그다음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작금의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쪽 지원하실 거면은 초격차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지원하실 거면 이제 대만 TSMC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1위에 관련된 노력,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이 네. 이제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에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품 속의 인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는 내용,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련된 내용도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에 적어도 좋으실 예. 것 같습니다. 음. 다음 3번 갈게요. 3번은 사회 이슈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실 때 단순히 기업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산업으로 접근하십시오.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쓴다면 당연히 일본의 그 무역 보복이죠. 그렇겠네요. 화이트리스트로 배제됐을 때 우리 삼성전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 이런 내용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4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4번이 없었는데 4번이 튀어나왔어요. 생겼어요. 바로 예. 지원, 여러분들 직무 역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한지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요.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사례를 좀 적어주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DS 공정기술 직무를 자소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오늘 쭉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취준생과 관련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일단 우리 취준생의 이력을 살펴보면서 또 이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력상을 보니까 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사 친구고요. 둘 다 기계자동차 공학을 해서 아이고. 아까 우리가 공정기술에서 기계공학과도 봤죠. 그래서 관련된 학점도 연관성은 높으셨네요. 있는 것 같고, 예, 학점도 높은 것 같습니다. 대내 활동으로 넘어갈까요? 대내 활동을 보면은 봉사활동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활동 동아리를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티치포유라고 하는 대학에서 수업 진행한 거, 4차 산업혁명, ICT 로봇이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 자격증으로 가면 자격증이 좀 특이한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소방설비기계 자격증을 땄는데 그러게요. 전공과는 아니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는 살짝 연관성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땄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예. 나머지 어학상도 레벨 6에 880이면은 저는 이공계 친구 치고는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걸리적거리는 건 없을 것 같고 해서 그게. 특히 전 걸리적거린다고 아, 표현하거든요. 예. 직설적이고요. 제가 그거 걸리적거리지 않나요? 이력서 상에서 네. 지원자 봤을 때 약간 좀 어긋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전공자이고 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경력들을 또 석사니까 아무래도 어떤 부분을 연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커싱이 돼서 면접 질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만나 뵙고 다양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이 취준생을 좀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이번에 나올 취준생 말고도 전국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에 붙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네. 삼성전자 이공계 쪽은 워낙에 또 많이 뽑다 보니까 많이 탈락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다음 뭐 상반기, 하반기가 됐건 가실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목표는 크게 잡는 게 높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대한 꿈을 목표를 세우시고요. 거기에 맞는 실행 계획을 착착 세우셔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열심히 준비하라는 당부와 함께 취업 필살기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당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취업 필살기. 오늘은 삼성전자 DS 공정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모의 면접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어떡해.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 내 속을 걸수고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네, 성공초별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취업의 하이라이트죠. 면접 합격을 위한 사전 점검 시간 취업 필살기 2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 필살기 2부 시간 시작됐습니다. 네, 1부 함께하신 안정영 컨설턴트 옆에 반가운 얼굴이 계시네요. 박세영 컨설턴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쌤은 너무 오랜만에 뵈는 느낌이라서 아니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 저는 이제 휴가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사이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의상이 굉장히 사이판스럽지 않나요? 네. 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네. 이제 또 열정적인 여름을 보내고, 아우. 네, 또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네.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할 취준생은 굉장히 미남이에요. 오늘 인사를 좀 해주시죠. 카메라 보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우리 교욱 씨가 이야기했지만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 그때부터 뭐 너무 키도 잘생겼다고 크고 막, 네. 훤칠하신 느낌. 키가 몇이에요? 제가 186입니다. 합격이네요. 아, 네. 아니 벌써 이미 합격한 것 합격입니까?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 정말 오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스스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방송 이렇게 출연해서 지금 많이 긴장되는데 이 긴장감을 이제 좀 설렘으로 승화시켜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잘해요. 네. 아유, 긴장감을 저희가 좀 더 풀어드리고 싶지만 이쯤에서 우리 김지훈 학생과 함께 모의 면접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훈 씨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답변하실 땐 저희 쳐다보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면접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 DS 부분 공정기술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네, 지원한 이유는 네, 제가- 여유를 가지고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숨을 고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요. 네. 어떻게 이제 좀 긴장이 풀리셨을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삼성전자 DS 부분 공정기술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 김지훈입니다. 네. 네, 제가 삼성전자 DS 부분에 지원하기 위하여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첫째,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활동을 하여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왔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 공정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회와 동아리를 통하여 협동심과 대인강의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학생회와 동아리를 하면서 조직원인 팔로워의 입장과 리더의 입장을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에서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적절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발휘하여 좋은 협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메모리 사업부를 지원하셨어요. 네. 네, 특별히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해당 부서를 지원한 이유가 있다면,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의 전공과 연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공정기술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반도체 8대 공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연구한 분야를 활용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시절 융합생산기술연구실에 속하여 초소수점 표면을 제작하기 위하여 그의 일련의 공정 과정을 직접 계획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발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빠르게 해결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훈 씨 티치포유라고 하는 활동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IT 로봇 주 강사로 4차 산업혁명이랑 ICT 로봇 수업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하신 건지 네. 좀 하나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든지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네, 먼저 수업의 내용으로는 이론적인 부분과 실습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론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강연을 했던 주 대상이 초등학생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떠한 직업들이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의 수업과 가장 연관이 있는 로봇공학자를 주로 설명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로봇공학자가 어떤 일을 할지 가볍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실습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은 레고 마인드스톰의 NXT를 활용하여서 로봇을 직접 제작해보고 또 이제 NXT의 소프트웨어를 삽입하여 로봇을 작동해보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면 저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알 수 있었고 이런 로봇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보지 못하였지만 일단은 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과 일단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정신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력에 소방설비 기계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많이 본 자격증은 아닌데 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와 만약에 이 자격증을 실제 입사해서 직무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제가 사실 이 자격증을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기 전에 취득되었었는데 이를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취업 목적이 아닌 이제 자격증이라는 그냥 기본적인 간단한 자격증 목적으로 취득을 해놨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저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먼저 제가 소방설비 이사가 전반적으로 유체역학과 유압 설계 분야에 대한 직무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포토 공정을 진행할 때 노즐의 압력이나 유압 설계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유체역학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 씨. 네. 제가 봤을 때는 학사로 졸업하셨을 때 성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네. 그런데 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반년 정도의 취업 준비생 기간을 거쳤었습니다. 네.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먼저 제가 어떠한 직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직업 성취도 검사도 해보고 어떠한 직무를 하고 싶은지 찾아보면서 제가 연구개발 직무를 하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고, 연구개발 직무를 하기에 아직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 그걸로 간 건 아니시잖아요. 연구개발한 게.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다음에 또 하셨던 활동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쪽이라기보다는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된 쪽으로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연구한 분야의 이제 학위 논문이나 이런 쪽을 보시면은 공정 기술에 대한 분야랑 매우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량이나 모빌리티 분야보다는 공정기술적인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와 오히려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인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론인을 이렇게 손석희 씨로 지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손석희 씨를 통해서 언론의 뭐 정치인이나 언론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네.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정치나 언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보를 하는 듯한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2014년 4월 14일 날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주요 언론사들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 보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는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서 진실됨을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이런 방향성이라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됨에게 알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롯이 저는 이것이 언론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관돼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우리 지훈 씨의 가치관은 뭐예요? 삶의 가치관. 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인생관을 저는 좀 특이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연구개발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로움을 주고자 저는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 통해서 이 기술력을 향상시켜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에 이로움을 저는 끼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로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삼성전자의 실제 공정기술에서 디테일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로움. 예. 네. 그러니까 좀 그 정도의 내가 삼성전자에 뭔가 이로움을 주고 싶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정도의 눈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나를 뽑으면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네, 저는 수요 향상이란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로서 제가 대학원 시절 초소수성 표면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활용 분야를 이제 반도체에 활용할 수 있느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 반도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이제 웨이퍼 위에 포토 레지스트를 분무할 때 금속 기판 사이에 이 포토 레지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금속 기판과 포토 레지스트 사이에서 이제 표면 장력과 이제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금속 기판이 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한 분야인 초소성 표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소성 표면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금속 기판의 힘 현상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전에 연구한 사례를 통하여 부식 방지 또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포토 레지스트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번에 그 소재가 핵심 소재 맞습니다. 수출 규제잖아요. 기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기업적인 방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우선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일부 이런 포토레지스트나 에칭가스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제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품질이 떨어져서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과 삼성전자에서 연계를 하여 제휴를 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면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회사 중에 뭐 삼성전자가 국내 제일 큰 기업이고 또 공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긴 한데 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이 본인을 이끌겠습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한 거랑 약간 유사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저의 가치관이 일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 면접관님들이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흔히 겪으시겠지만 이제 집집마다 가전제품들이나 휴대전화 같은 이제 전자제품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가전제품 가진 집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말씀드린 저의 인생 가치관인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이로움을 주겠다는 이런 저의 가치관과 이런 것이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지금 SK 관계자들이 TV를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우리 회사는 이 삶에 윤택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가치관은 삼성만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기업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제가 사실 SK의 가치관을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해보지 못하였지만, 네, 어떤 기업이든 일단 사회에 대해 이로움 추구하려는 방향성은 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특히 가고 싶은 이유는 제가 원하는 직무 연관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질문 드릴게요, 지훈 씨. 지훈 씨 친구 중에 삼성전자 들어간 분들 계시죠? 네, 있습니다. 본인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분들은 본인과 어떤 점이 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쪽 친구들을 보면서 네.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이 그 취업 준비를 저보다 이제 먼저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정말 그 취업 시즌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삼성 입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있는 GS8 이런 시험 같은 부분에서 같이 또 자기들끼리 스터디를 하고 또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번에 더 열심히 준비하여 꼭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그럼 리더형의 스타일이에요? 팔로우형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리더형의 스타일이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할 때 거의 조직의 장의 역할을 많이 맡았고 조직원들이 저희는 이렇게 억지로 이끌고 하려고 하는 방향성보다는 저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챙기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사 포부를 보니까 공정기술 선구자가 되고 싶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기술 선구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본인은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과 자기 개발을 해오고 있는지 꾸준히 해오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공정기술 선구자라는 말이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있지만 저는 그 기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그렇게 앞에서 그 기술력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방향에서는 이제 공정기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8대 공정 관련 논문이나 특허를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읽어볼 것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저의 전문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이제 대인관계 능력과 저희가 가능하다면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공정기술 직무라는 단계별 직무자들과 이렇게 연계를 하여서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협업을 위해서는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생각하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까? 예. 네, 계속해 보세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에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이제 직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서 공정기술력 향상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 이제 반도체 8공정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거나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실제 그러면 뭐 석사 과정까지 오면서 그런 교육들이라든지 그런 공부는 별도로 해오셨나요? 이제 학교에서 이런 특별한 수업은 제가 아무래도 기계공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수업은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설 강의를 이용하여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직무에 대해서 반도체 8대 공정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관련돼서 질문 드릴게요. 8공정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정 하나를 본인이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그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모든 공정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정 중 하나는 포토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포토 공정은 흔히 말하는 이제 사진을 찍는다 해서 포토 공정이 되는데 이제 웨이퍼 표면 위에 일정한 패턴을 사진 찍듯이 표면 위에 그리는 작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직무적으로도 연관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또 이런 표면을 만드는데 여러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인스펙션 검사 과정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펙션을 거쳐서 다시 재공정 과정이 되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인스펙션 중에 만약 불량이 발생하게 되면 재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좀 저는 원가 절감이나 수율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되게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낸드 플래시와 디램의 차이는 뭐죠?
네, 제가 가장 쉬운 질문이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저에게는 어려운 질문을 지금 좀 다가오게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당장 답을 드릴 수 없는 걸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지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 끝나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쓰신 항목에 보니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어린이와 노약자 배려라는 차원에서 공기청정기 의무화 설치라고 했는데 네. 사실 미세먼지는 누구도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데 있어서 공기청정기 의무화 설치라고 보는 거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작성하실 때의 아이디어는 이거였는데 혹시 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은 지금 사용하는 일반 배기가스 차량들이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등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지금의 현재 발전소들이 청정 에너지 발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가장 바라봐야 할 가장 우선적인 순위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해서 주요 시설에 이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나름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청정 에너지 투자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하고 있는 청정 에너지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청정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기관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청정 에너지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현황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런 에너지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에 대한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때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저는 태양열 에너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태양열 에너지가 미래 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준비나 아직 시설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청정 에너지를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이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은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희들이 흔히 요리를 할 때 이제 튀기거나 이제 굽는 요리를 많이 합니다. 이런 튀기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저희는 보완해 갈 수 있고 또한 개인들이 전기 자동차를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을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전기 자동차 관련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전기 자동차를 선호하는 방향성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면 이제 네. 기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전기 절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기 절약 이제 업무 시간 외에 불필요한 전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내 규칙을 좀 제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칙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내에서도 원활한 이제 교육 활동 또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훈 씨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잘 하셨어요? 제가 말이 좀 긴장이 많이 해서 그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확하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못하신 부분, 어필 못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인관계 능력과 이제 도덕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저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거나 협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일을 할 때 저를 또 다시금 찾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입사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1등 사원 김지훈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해봤는데 사실은 지훈 학생이 처음에 조금 떠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고 그리고 다소 계속 떨기도 했지만 저는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신념이 확고하고 또 가치관도 뚜렷하구나라는 걸 그러니까요. 느껴서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네요. 교육 씨는 어땠어요? 저는 확실히 석사 출신답게 네. 예, 학사 출신인 저로서는 아,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문적인 맞아요. 분야 잘 툭툭 건드리면서 면접을 잘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컨설턴트님의 네. 전문적인 네. 컨설팅 좀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 연구활동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학생회나 이 동아리 활동에 관련된 협동심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1분 스피치라고 하는 자기소개는 사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말씀해 주신 건 잘한 것 같고 나름 이제 시나리오를 짠 것 같아요. 뭐 협동심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1분 스피치는 구성을 잘 했는데 연구활동에서 새로운 어떤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미래의 자신감보다는 연구활동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면접관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톡 튀어나왔더라면 훨씬 더 그걸 가지고 질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약간 있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나 전자학과 특히 전자학과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많이 물어볼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80정이라든지 뭐 모스펫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나 기계공학이지만 알고 있어 라는 느낌으로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는 전체 면접에서 그런 말이 있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고 있다 정도를 얘기해서 약간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가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좀 긴장하고 뭐 손을 쓴다거나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이제 손을 이제 차렷 자세 사는 게 좋아서 이제 물론 설명하고 긴장했기 때문에 손에 제스처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 우리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질문 중 갈게요. 소방 관련된 부분들 이거 나름 잘 빠져나간 것 같아요. 네, 유체육과 어디서 이거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공정과 연결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뭐 간단한 자격증이다 이런 멘트보다는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목표가 소방 기계였었다. 그런데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흥미있게 공부를 했다. 이게 어차피 자격증은 취득한 팩트가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재미있게 재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답변에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가치관과 인생관에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뭐 삼성을 지원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가치관, 인생관을 얘기했단 말이죠. 이롭게 하는 부분들은 모든 어떤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인데 이게 굳이 삼성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아쉬운 기업 분석이 덜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 동기를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인재상 지원 동기도 있고 회사의 성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전공했던 그 공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이 두 기업들의 반도체 사업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2019년 3월 분기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삼성전자의 DS는 5만 2천 명 정도 직원이란 말이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반 정도의 규모예요. 규모의 경제에서 삼성이 훨씬 더 크죠. 두 번째 실제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규모의 경제가 크다면 시장의 점유율이 클 건데 그렇다면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더 많은 R&D를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한 R&D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라든지 이런 기업 분석적인 측면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인생관과 뭐 가치관과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기업 분석을 다음에 면접을 보실 때는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기술 이제 그 선구자가 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와 장기 부분들 나름대로 질문한 것 같아요. 여기는 기술이나 논문이나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관련된 박사과정이라든지 박사 논문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커다랗게 우리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통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왔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고 아까 이제 우리 안 쌤도 말씀하신 초격차라는 단어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고민하는 공정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언급을 해줬더라면 이 친구는 정말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을 텐데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로 해서 이 부분도 삼성전자에 고민이 있는 그런 취업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이제 뭐 태양열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끌어왔는데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도 이제 하나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전기는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청정 에너지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이제 어불성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물론 더 이제 친환경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 전기차가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인관계 도덕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장점 우리 지은 학생이 하고 그 답변했던 전체적인 장점은 굉장히 사람이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해서 이 친구는 되게 진실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줬었고, 네, 저는 피드백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에 디테일하게 주셔서 저는 짧게 갈게요. 지훈 씨는 또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지훈 씨 어제 연습 얼마나 했어요? 어제 한 5시간 정도 했습니다. 네, 오늘 딱 봤을 때 지금 느낌은 5시간 한 만큼의 어떤 아웃풋이 나온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될 거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연습 시간은 내가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복귀해 보는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훈 씨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 지원자가 지금 긴장을 많이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바를 100%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럼 다른 건 말고 일단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많이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까지 지훈 씨의 모습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본인은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진실해 보이고 성실한 모습이니까 그런 점들을 잘 어필하시면서 조금 더 면접관도 지훈 씨한테 편안한 환경을 줄 테니까 거기에 맞게 본인의 역량을 잘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좀 기본부터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부터 가지 마시고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반도체가 무엇인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무엇인지 등 기본부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보면서 사실 뭐 제가 100% 원하는 대답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거 가지고 절대 뽑히는 건 아니거든요. 지훈 씨가 보여주시는 지원 동기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면접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본인이 오늘 선생님께서 특히 말씀해 주신 부분들 보완 잘 하셔가지고 하반기 때 꼭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컨설팅 내용까지 들어봤는데 두 분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정성이 굉장히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 환경에 노출을 시키면 이런 부분은 좀 극복이 가능해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와 진정성은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 건 노력으로 또 얻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잘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지훈 학생의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많이 긴장하고 해서 이게 지금 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이렇게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아쉬웠던 질문이라든지 지금 대답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억나는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아유, 그만큼 긴장되는 순간에 그래도 모든 답변을 다 하신 게 새삼 대단하다라고 잘하셨어요.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긴장되는 가운데서도 전문성이 확실히 있으니까 맞아요. 전달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속사를 들어가세요. 저는 석사 뭐 저렇게 국문학 역사에 대한 석사로 지지가 크신 것 같아요. 국문학 석사하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훈 씨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취업 활동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저희 취준생들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 계속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안정영, 박세훈 컨설턴트님 그리고 김지훈 취준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는 여기에서 가름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날개를 단 그녀 경단녀들을 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력 단절 노후, 경력발 예스,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유아로에서 자재 구매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8월 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KM넷에서 고객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300만 원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삼천리 카보텍에서 화학제품 기술 영업원을 채용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과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4,460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파워제넥스에서 중국어 무역 사무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 2,600만 원 이상이고요. 모집 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 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낭만이 가득한 도시죠. 춘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요즘 날씨가 막 비 왔다가 막 더웠다가 막 또 갑자기 좀 추웠다가 너무 변덕스러운데 춘천은 좀 어떻습니까? 네, 춘천도 어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도 그렇지만 무더위도 참 그러니까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내일부터는 조금은 선선해지면 어떨까 하는 네, 바라지만 기후를 한번 이루어지지 들어봐요. 않을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준비하신 소식들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춘천시 동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3년 이상으로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법인 결산 가능자, 엑셀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법인 병원 회계, 사대보험 및 급여 관리, 은행 업무이며 주 5일 근무, 월급은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이고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 지역의 첫 번째 소식 만나봤습니다.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회계사무원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하명봉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으로 담당 직무는 전표입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 및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건이라서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삼성산업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으나 화학공학 전공자, 워드 엑셀 사용 가능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아스콘 품질관리이며 격주 토요일 근무 형태,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8일까지이며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팩스 및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품질관리사무원 한 분을 모시는 공고였습니다. 우대사항 참고하셔서요. 마감일까지 꼭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오늘 소식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춘천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은 아침부터 비도 왔다가 갰다가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운데 성남은 날씨가 어때요? 네, 성남도 서울하고 가까워서인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제는 출근길에 갑자기 비가 오다 끝이고 막 엄청 더웠는데요. 네. 오늘 아침은 아직은 흐리면서 좀 부슬비가 살짝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오후면 좀 더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밥, 새끼 잘 챙겨 드시고요. 비타민 이런 것 좀 챙겨 드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준비해 주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분당 예치과병원입니다. 분당 예치과병원은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치과위생사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병원의 특성상 매일매일 좀 다른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되고요. 야간 진료가 있는 목요일은 오후 1시 40분에 출근하셔서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또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2,810만 원부터 시작해서 2,86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이 중에 소아치과가 있는데 소아치과에 근무하시게 되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로 기숙사와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의 모집 기간은 8월 10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었고 치과 위생사 총 3분을 모시는 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원일입니다. 주식회사 원일은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 구축, 설계, 판매하고 시공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회계 및 행정지원 1명, 캐드 설계 1명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직종 모두 경력은 무관합니다. 회계 및 행정 분야는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활용 능력이 우수하신 분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캐드 설계 분야는 건축 또는 설비공학 전공자로서 전자 캐드 기능사 자격 소지가 필수입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두 가지 직종 모두 급여는 월급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좀 서두르셔야 되는데요. 8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등록된 회사의 자사 이력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원일에서 회계 및 행정 지원, 캐드 설계원 각 한 분씩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활기찬 중부관광입니다. 주식회사 활기찬 중부관광은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해외 및 국내 여행하는 사업 회사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여행사무원 신입 직원으로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총무, 회계 등 내부 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전산 활용 능력 우수자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급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7시 사이에 회사와 협의해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중에 편리한 방식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춘천과 성남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고 성별 간의 임금 격차는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통계로 확인한 여성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능력껏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오늘도 그녀들에게 진정한 날개를 이렇게 달아줄 에이스 오브 엔젤을 모셨습니다. 강지수 캐스터와 인사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지수 씨 왜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너무 민망하네요. 에이스 오브 엔젤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민망한 표정 받아들이십시오.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적응을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수 씨 얼마 전에 제가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한 2주 정도 뒤에 아마 이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짜장면 꼭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짜장면이죠. 알겠습니다. 짜장면 얘기로 마무리해서 갑자기 이상한데 네, 어떤 얘기 할 겁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싫다고 그래서 하셨거든요. 갑자기 한 노래가 생각나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수습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너무 먼 산으로 가고 있어서 자, 우리 교욱 씨가 이어가 주시죠. 네네네. 오늘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어떤 직업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선 직업 소개에 앞서서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혹시 뮤지컬, 락 페스티벌 등 이 공연만큼은 꼭 관람하고 싶다라는 공연이 있으신가요? 되게 문화예술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요? 네. 제가요? 언제부터 그랬었죠? 사실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또 자주 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못 봤던 걸 꼭 보고 싶다기보다 꼭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뮤지컬 지킬의 나이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네요. 어떻게 좀 문화인 같아 보였나요? 네, 그렇네요. 교욱 씨는 어때요? 저도 많이 보러 가고 싶은데 사실 기회가 안 돼서 자주는 못 가는데 저는 좋아하는 가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콘서트 연말에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꼭 이번에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사실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은 가슴이 뛸 만큼 흥분이 되기도 하고 또 일상의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네. 그런 좋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 또한 이 공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바로 좋은 공연이나 문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빛을 주는 분들인데요. 바로 공연 기획 마케터라는 직업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기획 마케터를 날개를 단 그녀에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재미와 감동 그리고 힐링 같은 정서적인 차원에서부터 경제적인 차원까지 정말 문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상품으로서 문화가 지닌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 기획 마케터는 공연 예술단체의 경영, 마케팅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일을 통해서 상품
상품으로서의 문화를 기획하고 판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경우에는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외 마케팅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의 직업을 꼭 한번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연기획 마케터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획이랑 마케팅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는 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통틀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연 기획 마케터는요. 상품으로서의 문화를 기획하고 또 판매를 하고 문화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연 기획 마케터는 공연 예술단체의 경영 및 마케팅 활성화를 비롯해서 문화를 활용하는 기업의 내부 경영, 그리고 도시와 지역의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이들이 하는 일과 업무는 정말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 기획 마케터는 주로 진행 중인 공연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외국에 수출해서 한류 열풍을 돕기도 하고 인기가 있는 해외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 작품을 한국에 들여와서 관객에게 소개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공연이나 전시를 골라서 기업이 후원을 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고객들에게 선물하는 등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역할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은 어때요? 네, 공연 기획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공연 전문 업체나 기업의 마케팅 부서, 문화 마케팅 전문 업체 등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에서 공연 마케터, 전시 마케터 등을 포함해서 문화 마케터라고 불리고도 있다고 합니다. 근무 환경은 일마 사무직과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가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로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외부 고객들과의 미팅이나 시장 조사를 위해서 외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각종 공연 관람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공연 관람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그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진짜 일을 통해서 취미 생활도 좀 병행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좀 전체적인 관심하고 능력, 뭐 지식 같은 것들이 좀 고루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 문화 전반에 대한 흥미는 물론이고요. 또 다양한 문화 생활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시각과 지식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직업의 특성상 미팅이나 시장 조사 등 외근이 많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도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케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고요.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분석력과 판단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적성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어떤 분들이 이 직업에 좀 잘 맞을까요? 네, 공연 기획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활발하고 또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어떤 직업보다 창의력과 또 풍부한 아이디어가 필요로 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감수성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능력하고 적성 같은 것들 미리 좀 짚어봤는데 자격 요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네, 공연 기획 마케터는 주로 공개 채용이나 또 직업 훈련 기관의 알선 등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서 채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졸 정도의 학력이 요구가 되고요. 대학 관련 학과로는 경영학, 그리고 경제학, 마케팅학과 광고 홍보학 등 그리고 예술대학의 예술경영학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채용 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면접 때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창의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공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방송연예과, 또 연극 관련 학과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공 등은 관련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마케터가 되기 위한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을
받는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 경력이나 학력이 없으면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로는 동작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문화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19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2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진행되는 2차 교육 과정은 지난 2월 26일 성황리에 마친 1차의 후속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심화된 현장 사례 공유와 문화예술교육, 또 시각 확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또 아카데미 2차 참가 신청은 8월 11일까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활기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